12월 20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주로의 상태는 이제 포화주로의 상태입니다. 15%의 포화주로의 상태인데 오늘 밤에 새벽에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한 10시까지 계속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 얼마만큼 비가 많이 내릴지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18% 정도? 지난주하고 약간 비슷하게 주로의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안쪽 주로가 여전히 무거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안쪽을 무거운 걸 알고 있는 기수들은 외곽으로 빼서 취입을 하겠지만 또 안쪽에서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들은 여지없이 내측으로 전개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좀 불안하게 보고 조금 중간 정도에 있고 외곽에 있는 마필들 강하게 한번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바 의외로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출전하면서 좀 깐깐하게 편성을 짜져 있는 경기 편성이 많습니다. 안정적인 마필이 있는 반면 후차권에서 상당히 난타전의 경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정적인 마필이야. 근데 후차권에 있는 마필, 인기 마필들이 약간 불안한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토요일 경바를 분석을 하였고요. 또 이 분석 결과가 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집중하고 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1경주도 마찬가지로 충박감은 있죠. 5번마 글로벌 챔프. 이런 마필들, 앞선에 가는 마필들은 C수정 기수가 거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 중추진하고 선의 외곽에서 전개했고 전 구간 잡고서 합격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1마시는 차이 나는데 야, 이렇게 센 마리오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출전하고 있어요. 같이 뛰었던 주행검사를 같이 했던 7번마 소아라하한테 11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5번마 글로벌 챔프는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6번마 파워매직도 팔리는데 이 마필은 강하게 추진하면 선행을 전개했습니다. 거의 최선이었고 모래를 안 맞아봤던 마필이고요. 7번마 소아하라도 역시 모래를 안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데뷔전에서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이 있습니다. 4번마 위더 삭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주행검사 때 이동화 기수, 직전경주 김용근 기수가 아예 한번 타보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도 약간은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국내산 1등급 클린업 해피의 전 형제의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기대치를 따지면 상당히 센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 제가 봐서는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행검사 때 스타트가 14초 0이었어요. 근데 데뷔전에서 스타트가 14초 5예요. 어떻게 주행검사보다 데뷔전에 더 늦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기본적인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힘도 차 있는 상태고요. 기본 있는 만큼 4번마 위너 삭스 여기에다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4번 쪽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복병권에 한 마리 더 한 마리면 외곽이 10번마 천직 자칼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kg 감량이 있죠. 우인철 기수. 그래도 신인 기수 중에 가장 안정적인 기수라고 판단됩니다. 모래도 약간의 적응이 필요하지만 이번 경주는 외곽에서 제가 봐서는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천재약칼 같은 경우는 국내산 3등급의 펠로에이토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근데 이 펠로에이토가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이 13초 4가 있어요. 이게 빠른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계속적으로 약간의 골마기함을 알면서 마리 컨디션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약간의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곽에서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10번마 천지작가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로드 투 스타, 외곽에 9번마 플랫킹덤, 11번마 라운블레이드 이렇게 3D의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자, 일단 3번마 로드 투 스타 같은 경우는 직전하고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직전하고 좀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마이야 기수 이번 주에 기승정지 유예 신청을 하고 나오고 있죠. 자기가 왜 정지 처분을 막아야 되는지
재결하고도 좀 약간의 이의 신청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56의 부당량인데 괜찮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9번마 블랙킹덤은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고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죠. 중속에서 추진하면서 선이 외곽까지 따라 붙었던 마필이고 11번마 라운블레이드도 말은 지난번은 훨씬 좋아요. 지난번에 조교 때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교 때 변화가 국내에서 3등을 라운티모스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인데 확실히 변했어요. 와, 이 정도의 센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살아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약간의 3코너에서의 중속이 약간 부족한 게 약간 단점인데 요것만 커버하면 될 것으로 보여요. 외곽 게이트 약간의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 있는 11번마 라운블레이드 이 마필을 좀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김정준이가 조금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좀 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직전 경기 인기 1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지난번보다 조기가 훨씬 좋아요. 11번 라운블레이드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캐치레이스는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레이스가 없어요. 인기 마필들이 없어요.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죠. 근데 이 마필이 뭐 브리더스컵 대상경주, 문화일보배 대상경주, 연일 뭐 대상경주 출전했었던 마필이고 일본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그렇게 막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3번 뭐 온도풀 튠업 빼놓고는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1번마 캐치레이서가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는 말의 기본적인 능력이 되면 거의 0.4초, 0.5초 정도 더 빨리 끊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훨씬 더 1번 게이트가 더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발주대를 설정했을 때 펜스에다가 1번 게이트를 약간 떨어넣어서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안쪽 공간이 거의 한 1마신 정도가 한 마리 정도가 걸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비워놓고 발주대를 설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나오더라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도 펜스에 대놓고 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캐치 레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마 마초놀드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압도적인 마필 팔리는데 얘는 구전염이 발생했었던 마필입니다. 6월 21일 날 지금 구전염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약간 뛰었다 안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합니다. 이번에 뭐 루이스 기수가 기승하는데 마리 컨디션은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도 조금 믿음이 안 가. 그럼 여기서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뭐냐? 3번마 온도풀 튠업이 되겠습니다. 자, D고기서 거의 뭐 이번 주가 거의 마지막 기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m라 거리가 늘려서 출전하고 있는데 420km대에 상당히 작은 마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쓰는 구간이 약간 짧아요. 근데 이번에 뭐 선행을 가는 거는 전혀 이상 없어 보이고 420km 마필일 때 1400m 거리는 더 길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딱히 능력 마필들이 없어. 딱히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없어요. 뭐 여기 인기마로 팔린 와우 스탠트인 걸도 420km대 마필. 또 여기 4번마 사하라 로즈도 397km대 마필. 거의 뭐 400km대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선행으로 가는 3번마 원더풀 튠업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팔리는 마필은 11번마 명드림이 되겠습니다. 거의 압도적인 마필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 살아남았던 마필이죠. 두 마리 밖으로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했는데 그래도 말이 진짜 엄청나게 끈끈하게 뛰더라고요. 근데 조교 때의 모습은 약간 뭐 직전하고 약간 비슷한 모습? 더 좋아져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딱히 발걸음이 약간 평범했던 마필이고 6번마 왕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5kg 권중석 기수가 타고 있는데 이 왕최고는 이게 국내산 2등급의 크라운 원방의 전 형제 마필입니다. 혈종적인 기대치는 엄청난 오프 마필인데 막상 실전에 가면 우라가 엄청나게 심한 마필이에요. 어떨 때는 엄청나게 뛰었다, 엄청나게 안 뛰었다 이게 아니라 매번 결정력이 떨어져. 조교도 엄청 좋아도 그 정도?
이거 뭐 스타트 능력도 그렇게 빠른 말도 아니에요. 취입 스타일인데 중간에 제가 봐서는 말 자체가 약간의 재갈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관우 조교사도 이 마필에 대해서 그냥 엄청나게 애지중지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권중석 불러사가 이제 태우는 겁니다. 감량으로 한번 때려보자. 그러면서 지금 권중석이 타면서 마이너스 4.5kg의 감량 2점까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딱히 별걸 없어요.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4번 마 학산대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탑니다. 자, 이 마필 이번에 조교를 누가 했냐? 정평수 트랙라이더가 했습니다. 정평수 트랙라이더가 했는데 정평수 트랙라이더도 박태준 기수와 함께 이번에 같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준 기수 워낙에 별이기 때문에 정평수 트랙라이더에서는 거의 뭐 언급이 좀 없어요. 이렇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주로 빠르기 2에서 마지막 끝금이 12초 8이었습니다. 조금 더 타자면 13초 4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번에 정평수 트랙라이더가 이 마필을 조교하는데 진짜 연일 강하게 막 엄청나게 돌립니다. 이 4세짜리 마필인데 앞말이 이렇게 스포 조교를 한 4번 정도를 하고 나면은 말이 약간 지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이 말이 학산대세가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편성도 보면 딱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여기에 뭐 정우주 기수가 지난번에 한 번에 타봤기 때문에 추입으로 그냥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경주도 뭐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4번 마 학산대사가 마음만 먹으면 제가 봐서는 한 4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마지막 뭐 추입력도 되는 마필이고 충분히 6번하고 앙체고하고 11번 명드림도 깰 수 있는 전력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확실히 약간 변화가 왔던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4번 마 학산대세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복병마 한 마리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이봉종주가 딱히 능력발들이 없어요. 자, 루이스 기수의 스터닝 서버가 되겠습니다. 9번마 스터닝 서버는 최근 유승환 기수가 계속 전담으로 탔던 마필입니다. 유승환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기수잖아요. 적극적으로 초반부터 막 밀고 가는 기수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라스트에 진로가 확보돼서 열려서 마지막에 올라오느냐 못 오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기수인데 이게 이번에 루이스 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루이스 기수가 직접 조교도 했고요. 거리도 1400m를 줄여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경주에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1400m 거리에서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9번마 스터닝 서버 이 마필까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클런치 매직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때 이 마필은 다리 바꿈을 약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이에요. 힘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왼쪽 채찍을 떼냈는데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클런치 매직의 단점은 뭐냐? 약간으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선행을 갔을 때 또 안쪽으로 기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망합니다. 그 전에 11월 2일 경주 때 외곽으로 빼가지고 내측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왼쪽 채찍을 때려가면서 그걸 커버를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니까 뭐 밀고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내측으로 기대기는 거기 때문에 4코너에서 완전히 외곽으로 빼지 못합니다. 10번마 클런치 매직은 또다시 뭐 선행을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난번에 13초 3회 이 정도 스타면 여기 선행이죠. 근데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라스트에 또 안쪽으로 들어가고 또 거리도 1300m 마지막 끝걸음이 지난번에 14초 0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제가 말하는 마필은 엄청나게 잘생긴 10번마 레베랑스가 되겠습니다. 말 자체가 농협회장배 대상경주 때 4착을 났을 때의 느낌하고 직전 경주 모습하고는 완전히 성장세를 탔습니다. 농협회장배에 4착을 했을 때의 모습은 한 40%의 모습이었다면 직전 경주 우승했을 때 모습은 거의 뭐 90%까지 끌어올렸어요. 이번에도 뭐 그렇게 막 강한 조교를 하지 않았지만 컨디션에 맞춰서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굳이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6번마 옆에
바짝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6번하고 7번하고만 빠르고 나머지 마필들은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거든요. 근데 조지력에서도 따라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10번 말 레베랑스가 선두권에 바짝 붙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만큼 10번 말 레베랑스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골로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홍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키포인트는 뭐냐? 리카디 조교사 마방에서 출전하는 두 마필 파워풀 슬로와 10번마 남산미녀 이 두 마필이 출전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감량 3kg 감량 늘었어요. 근데 이 마필 두 마필이 뭐냐? 둘 다 무빙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스타트가 안 돼. 둘 다 스타트가 안 되는데 무빙을 누가 먼저 뜨느냐가 일단 관건이에요. 두 마필 다 못 가져갑니다. 11번하고 지금 1번이 인기 1위에 인기 2위로 팔리는데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뜨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죠. 1700m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외곽에 있는 11번 남산미녀가 좀 더 빨리 뜰 것 같아요. 그러면 안쪽에 1번과 파워포슬로는 자리 선정하기가 좀 까탈스럽죠. 지난번에는 이 파워포슬로가 레이스를 맞으면서 이 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뜨면서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적이 안 나오는 거죠. 남산미녀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m의 외곽 11번 게이트입니다. 외곽 11번 게이트. 1코너 중반까지는 무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에서 가로질러서 1코너로 돌 때 보시면 알겠지만 두 마리, 세 마리 밖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7번마 다이아록, 8번마 가나스 체크인 이런 마필들 스타트가 그렇게 많이 늦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10번마 큐피드 커맨드까지 스타트가 약간 비슷비슷한 마필들이잖아요. 그 마필들이 같이 뛰기 때문에 11번마 남산미녀도 1700m에서의 11번 게이트 얘도 역시 불안합니다. 2번마 미스터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줬죠. 자, 근데 이번 경주가 1700m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스터 태양도 거리가 1700m 늘어난 것도 전혀 뭐 부담되지 않습니다. 워낙에 뭐 이마필도 레이스 때 자마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1700m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이제 불량주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걱정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확실하게 변화되어 왔고 지금까지 왜 장거리 경주에 출전하지 않았는지 그런 의문이 가는 말이 한 마리였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거리를 중거리하고 1300, 1400, 1200 이런 경주만 출전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야 이건 거리가 늘려야 돼. 거리를 늘려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딱 거리를 늘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이번에는 찬스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컨디션을 끌어올린 만큼 이번 6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마필은 5번만 나소채시 되겠습니다. 이번까지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김철우 기수가 진짜 열심히 만들고 나오는데 딱 그겁니다. 나소챗은 지난번에 주류가 엄청나게 가벼웠던 주류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날 주류가 엄청 가벼웠는데 이 딱 한 마리, 나소챗만 딱 한 마리만 입상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은 취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취입마가 입상했었던 건 11월 22일 날 나소챗이 딱 2만 필뿐이 없어요. 엄청 가벼운 주류였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뭐 앞선에서 끝나는 게임이어서 다 거의 앞에 뭐 세 번째 앵네마츠만 붙으면 다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 나소챗만 바닥에 있다가 취입으로 입상한 날이었습니다. 그 가벼운 주로에서도. 그러면 여기서는 뭐 1800m에서는 부담량도 뭐 0.5kg뿐이 안 올라갔고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9번마 크리솔 스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곽 사행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추진해가지고 뭐 중속에서 뭐 코너에서 약간 괜찮았는데 일단 모래를 안 맞아봤어요. 9번이 뭐 선행을 가는데 1800m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손쉽게 뭐 선행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가 걸려. 앞말 자체가 꼬장기를 보냈다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9번마 크리스 스톤도 CC용 기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막 밀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안쪽에 1번마 뭐 스피드 루키 이런 마필들도 빠른 말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또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렇다면 5번마 나소챗을 인정하고 후차권으로는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죠. 걸음걸이가 살아난 8번마 미스터 파워가 되겠습니다. 에리카심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1800m 경주에서 7월 20일 경주 때 최범행 기수가 선행을 가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3차까지 올랐던 마필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그걸 대체를 하지 못했던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빠른 마필들이 있겠지만 모리를 피할 수 있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미스트 파워예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말이 깐깐해졌고요. 강한 쪽은 아니지만 의지가 상당히 좀 많이 보강을 했던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힘도 좋은 만큼 8번마 미스터 파워 이 마필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도 후차권이 상당히 난타전인 경주 편성입니다. 딱히 능력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국리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계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6번마 베스트 피치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말은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인정하고 들어갔었던 마필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는 뭐 채찍의 반응도 좋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좋고 거리 뭐 1400m 늘었지만 의외로 뭐 포인마답게 상당히 잘 뛰는 모습이에요.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렸고요.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점이냐면 승급전에 맞아 있다는 거죠. 지금 3연타 지금 6등급, 5등급 지금 세 번의 우승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겠죠. 말이 지금 4연타 입상한다는 거 엄청 센 겁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3연타, 4연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4번마 청룡의 칼 이 마필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청룡의 칼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거의 뭐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전개적으로 뭐 전혀 뭐 흠입고 있다가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14 차트가 늦었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뭐 편성 보시면 알겠지만 뭐 13초 8이면은 5번째 정도? 근데 지난번보다 딱히 뭐 좋아진 건 없어요. 이게 인기마로 팔리는 겁니다. 여기 5번마 원더풀 오롱도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고 알겠지만 이동학이 서번 선기수 420km대 마필 안말 중간에서 흔들어 버리는 거 없습니다.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두 마리 갖고 3코너부터 무빙을 떠야 돼요. 근데 420km대 말이 무빙을 뜨기가 쉽지가 않아요. 흔들어 버리면 3코너까지 꾹 참고 있다가 스무스하게 무빙을 떠야지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그냥 말이 무너집니다. 이 마필도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맥락이에요. 안말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하는 마필이지 안말과 순말이 뛰는 레이스 이번 레이스는 조금 더 생각을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빠른 흐름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불안했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가 빠른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번마 울트라 삭스, 7번마 컴플리트 브로, 6번마 베스트 피치 이런 마필들이 끌고 가는 레이스라는 거죠. 3코너부터는 무조건 이런 레이스는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뭉칠 수 있는 경주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기권이 잠깐 멀어져 있는데 상태 여전히 짱짱한 만큼 강하게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크레이지 스타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뭐 교배로도 없고 호주산 마필인데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도록 마이어 기수가
전혀 하자 없이 레이스 전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기도 있는 마필이고요. 1400, 1200m 경주에서는 뭐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겠죠.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임다빈 기수가 13초 사이에 스타트 타임을 보여줬다면 제가 봐서는 마이야 기수 13초 2까지 스타트 타임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선행은 제가 봐서는 4번마 크레이스타가 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옆에서 엄청나게 많이 싸우겠죠. 외곽의 11번마 감사의 힘은 고민이 필요하죠.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외곽 11번 게이트다. 초반 중반이 무리하면 또 마지막에 끝걸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마필은 8번마 세종파워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인기 7위로 팔리고 3차까지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데뷔전에서의 이역 기술 타는 모습을 보면 거의 한번 타보는 느낌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주행 불량기가 약간 있었던 마필인데 그것 때문에 이역 기수가 최근 조금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데뷔전에서 후미권에 있다가 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역 기수가 너무 차분하게 탔어요. 그냥 주행검사하듯이 지난번 데뷔전을 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빨리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죠. 그리고 지금 홍대우조교사 마방이 지금 내년 6월 말까지가 정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들이 거의 다 때릴 수밖에 없어요. 세종파워 지난번에는 의지가 약간 부족했고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8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날라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8번마 세종파워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도끼드래곤은 여기는 인정해야 돼요. 뭐 편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인기마가 팔리면은 후자권이 완전히 난타전입니다. 2번마 두손오픈도 일단 적정거리라고 판단됩니다. 적정거리예요. 얘는 1400m는 약간 지구력이 떨어져. 1200m에서는 뭐 14초대까지 뭐 지난번에 9월 21일 경주 보듯이 앞선에 붙으니까 1분 12초대까지 뛰어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앞말이기 때문에 부담량이 56이라는 게 약간의 이제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있고요. 8번마 봉화스테이는 얘는 매번 그런 마필입니다. 센 말 아닙니다. 얘는 약간 우라도 쌤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체중이 불어서 그런지 거의 뭐 라스트에 뭐 올라오지도 못하더라고요. 9번마 엔딩파이어는 직전 경주의 컨디션을 일단 유지하고 있고요. 얘는 일단 무조건 봐야 됩니다. 루이스 기수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돼요. 힘도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후차권을 보는 마필은 5번마 리얼딜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57의 부담량. 근데 얘도 부담량이 약간 타는 마필인데 얘도 이제 10월달에 약간 이제 구절염이 약간의 발생하면서 계속적으로 조금 치료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타봤는데 지난번에 인기 2위로 탈리면서 아예 맥없이 무너졌죠. 근데 이 마필이 이렇게 맥없이 무너진 마필 아닙니다. 지난번에 컨디션이 약간 다운되었다면 이번에 컨디션은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완전히 뭐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 그 정도로 많이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5번만 리얼딜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기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이클립스 더 킹. 얘가 일단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0번마 지모션. 이제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입니다. 지모션. 압도적인 인기 마필이요. 괜찮습니다. 김효종 기수가 마무리까지 끝까지 조교를 다 해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효종 기수가 정지가 아니에요. 토요일에 6마리인가 타거든요. 토요일에 6마리가 탑니다. 되게 많은 말을 타는데 이거를 이제 안 타요. 이제 자기가 또 에이지 중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조교를 다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인철 기수가 타면서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 얘도 약간의 선두권에 바짝 따라 붙어야 되고 약간 모래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2등급 경주에서 기본적인 능력이 있지만 약간의 뭐 고민?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6번마 지모션 마이너스 4.5kg 감량 이점입니다. 얘도 역시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무빙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대를 보면은 뭐 그렇게 막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 경주 숨겨져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도 너무나 잘 만났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무조건 와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축막가만 잡으면 여기서는 이길 수가 있어요. 축막가만 잡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이긴다고 판단돼요.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경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에 대한 특징, 기본기 있는 능력, 기수가 마필을 파악하고 마방에서 그걸 알고 이번에 적용한다는 만큼 이번 경주 한번 마지막 경주, 이게 이제 일요일을 발판을 삼아야 되는 경주잖아. 이번 경주 꼭 적중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고 지난주에 상승세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꼭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